안녕하세요. 둥치이탈리아입니다. 둥치이탈리아 31번째 영화고요. 역시나 그 더글라스 서크의 또 다른 영화를 준비해 봤습니다. 1953년 영화고요. 바바라 스탠윅하고 리차드 칼슨, 라일 베티거, 모린 오설리번이 나오는 영화고요. 그리고 조셉 거센슨이 이제 음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트리가 촬영을 담당하고요. 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 저번에 보셨던 바람에 쓴 편지에 비해서 컬러 영화도 아니고 흑백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다 좀 내면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영화예요. 아주 잔잔하면서 정면에 보시는 저 배우가 바로 여기서는 부주연격의 여자 배우인 거죠. 모린 오 설리반입니다. 유명한 배우예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여러 가지로. 예전에 그 타잔 시리즈 보셨으면, 타잔을 우리한테 예전에 그 올드 무비 팬들은 자니 와이즈 밀러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자니 와이즈 밀러하고 같이 제인 역할을 했습니다. 타잔의 여자친구. 그래서 1932년부터 42년간 무려 10년간에서 한 6편 정도에 이제 출연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일랜드 배우고요. 그 이외에도 어떤 거로 유명하냐면 그 딸이 존 페로우라는 감독하고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딸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죠. 미아 페로우라고. 앙드레 프레빈하고 결혼도 하고, 우리나라 그 순이하고 우디 알렌하고도 결혼을 해서 순이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가십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죠. 미아 페로우의 그 어머니가 바로 이 모린 오 설리반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 고등학교에서 연극을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학교의 교장을 이제 사모하는 거죠. 그 교장은 헨리라는 교장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바바라 스탠윅의 전 남편인 겁니다. 바바라 스탠윅은 연극 배우로 나오고요. 여기 주연이죠. 그런데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은 리버데일이라고 위스콘신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이 교사였겠죠. 헨리.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돼서 이 사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이제 이녀 일남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12년 전에 어떤 뭐 일종의 보면 불륜 같은 거에 연루가 돼가지고 더 이상 추문이 퍼지기 전에 그냥 떠나오게 된 거죠. 그게 벌써 12년 정도 됐는데, 집에서는 이제 다 대배우가 돼서 뉴욕에 있는 줄 알지만 실상은 시카고 어느 뒷골목에 너무나 허접한 그 연극을 간간히 그 생계 유지용으로 이렇게 거기서 이제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극 무대가 이렇게 마친 뒤에 동료하고 분장실에서 얘기하면서 편지가 왔더라 해서 누구한테 해서 오니까 이제 둘째 딸 릴리한테 온 거예요. 그 릴리. 그런데 가끔씩 소식은 거기 레나라고 가정부 있거든요. 아주 듬직한 가정부를 통해서 소식은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멀어질 대로 좀 멀어져 있기도 한 거죠. 그런데 한번 그 딸의 편지가 고등학교 졸업 연극 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주연을 맡게 돼서 엄마가 와서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엄마 같은 대배우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마냐 하는데, 갑자기 그 특유의 뭐 한번 가보지 뭐, 돈 없어도 그냥 그 정도의 여비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12년 만에. 근데 돌아가는 즉시 바로 어떤 구설수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거죠. 이 영화는 참고로 보면 그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이익만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시선을 시선에 많이 이렇게 동요가 되면서 그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인격체로 나오는 게 이 여기에서 남자들입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그에 상반돼서 아주 기품도 있고 나름대로 진짜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여인을 위한 영화 같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제목이 어,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제목이 이 영화거든요. All I Desire. 결국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인데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바바라 스탠리 여기서 분한 나오미 머독 옆에 남편이 헨리고요. 나오미 머독은 어떻게 보면 연극이 자기의 모든 거를 대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줄거리 한번 볼까요? 1900년 나오미 머독은 무대에 서기 위해 가족을 그녀의 작은 마을에 버려두고 왔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게 이 무대라고 생각한 거죠. 10년 후 딸 릴리는 리버델 고등학교 연극 축제에 그녀를 초대한다. 그녀의 도착일 마을은 술렁거리고 그녀가 떠났을 때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감정 폭풍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그러니까 뭐 도착하자마자 그 기차에서 내리면서 바로 알아봅니다. 나오미네. 저 이쁜 여자가 누구는가 했더니 나오미구나 하고 그 연극 축제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모두 나 나오미 보려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자는 언제 오는 거야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 지금 맞춰 놓은 이 부분이 일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일단 도착해서 보니까 어때요? 첫째인 조이스 딸은 아버지를 똑 닮았습니다. 아주 내성적이고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마를 대신해서 가정을 꾸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경멸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냉소 그 자체죠. 왜 왔냐 이거죠. 둘째는 어떻게 보면 본인하고 똑 닮아 있는 거죠. 릴리라는 아주 밝고 명랑하고 엄마와 같이 이제 그 뉴욕에 가서 이 집을 떠나서 이 재미없고 시시한 마을을 떠나서 하는 게 이제 꿈인 거죠. 그리고 셋째인 어린 테드라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소년이니까 엄마가 떠났을 때 거의 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되게 서먹한 거죠. 그리고 이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우리의 그 뭐야 가정부 레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헨리 주인공인 그 헨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에 어쨌든 도착을 하게 되겠죠.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무대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벌써 티격태격이에요. 왜냐하면 전 남편인 헨리는 당신하고 같이 가면 모든 사람이 또 집중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 그거 싫다고 막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어쨌든 이번 한 번 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가는 순간 이제 다 시선이 집중되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 딸이 연극을 하는 걸 보고 그냥 감명 그 자체에 젖어버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거기서부터 벌써 둘째 딸 릴리 자기의 딸을 보자마자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파티가 이어지는 거죠. 춤도 엄청나게 좀 뭐랄까 활동량이 많은 춤부터 해서 그런데 그 공간에서도 언제 이 공간을 어, 떠났었는지 모를 정도로 바로 적응해서 이제 그 나오미는 즐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면 모두가 나오미가 유명한 영국 배우니까 바바라 스타닉 보고 브라우닝의 그 시집을 가져다 주면서 그 시집을 읽어 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 또 릴리가 달려와서 시집을 꺼내 가지고 엄마 이거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연극 대배우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듣고 싶다고 모두가 이제 우러러 보면서 감동하면서 듣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 장면이.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 지금 거의 그 시를 읽는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호흡과 웃음, 눈물과 함께 당신을 사랑해요. 이 장면에서 제가 지금 옆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전 남편을 사랑하는 사라 하퍼를 보여줬잖아요. 지금 사라 하퍼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바바라 스탠윅 나오미가 낭송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보고 있냐면 바로 옆에 헨리를 보고 있어요. 헨리가 벌써 그 손을 모으고 완전히 감동해서 거기서 빠져서 이제 그걸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장면이냐면 결국은 본인은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될 수 없구나. 저 강렬함에서 어떻게 헨리가 다시 돌아온 저 나오미한테 다시 돌아가겠구나. 어떻게 저 시적 저런 영감들을 어떻게 빠져나가지 하면서
헨리가 자기한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는 그런 운명 같은 걸 직감하면서 그렇게 듣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는 이제 2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제가 2부 하다가 1부, 2부 다 만들었다가 1부를 저작권 때문에 오늘 끊겨 가지고 다시 하려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이 부분 보여드리고 앞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영화적인 완성도가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성구성 적재적소에 잘 표현된 그 연출과 더불어 영화 자체가 상당히 은은하게 구성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나머지 인물들은 그 헨리라든지 첫째 딸은 둘이 똑같이 닮아 있으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가기 전까지는 동선이 고정돼 있어요. 반면에 항상 여기서 생동감을 부여하는 사람이 그 둘째 딸 릴리, 그리고 주인공인 나옴인 거죠. 그들의 움직임이 마치 사람들한테 영향을 이렇게 미치면서 꼿꼿이 고정돼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감을 주고 움직임을 주는 그런 차원의 구도로 전체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영화는 바바라 스탠윅이라는 위대한 연기자의 거의 90%를 의존하는 영화 같습니다. 나머지 배우들은 되게 은밀하게 조금의 역을 부여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바라 스탠윅의 연기 자체가 워낙 잘하기도 하지만 적확한 연기라 이 영화에서 엄청난 감동을 끌어내는 것 같아요. 제일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이 시를 낭송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릴리가 자꾸 뉴욕으로 따라가자고 했을 때 그 릴리에 대해서 자기의 그 추하게 살아온 모습을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테드를 위로하는 부분. 왜냐하면 테드가 이 여자가 이제 좋아한다기보다 또 하나의 연인이 있는 거죠. 연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총포사를 운영하고 있는 더치 하인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상황이 밝혀지지만,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그 더치 하인만하고 이렇게 불륜을 했다기보다는 영화에서 보면 떠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나오미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장이 된 헨리라는 본인의 남편은 사회적 시선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늘 본인한테 수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것만 이렇게 가져가면서 뭔가를 남자다운 액션을 못 해줬던 거예요. 그 반면에 전혀 다른 남성 상인, 뭐든지 좀 윽박 지르는 듯 하면서 사랑으로 밀어붙이는, 너무나 자기의 사랑, 뭐 가정, 당신의 가정 따위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오로지 내가 쟁취하는 사랑만 중요하지 하고 밀어붙이는 그 남자와의 어떤 불안한 그런 어떤 사랑 사이에서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추문의 시작을, 마을 사람들이 그 추문에 불을 지피기 시작할 때 그때 떠밀리듯이 떠나온 게 되는 거죠. 여기 잠깐 그리고 또 여기 음악 자체가 그 재밌는 부분이, 제가 음악도 못 들려주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2부 같은 경우에도 짧게 끊어서 그냥 말로 이렇게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통과가 되던데, 사실 그 처음에 편지를, 영화 시작하면서 그 동료하고 그 허름한, 그 연극, 그 지하에서, 그 서로 편지 얘기를 하면서 할 때, 그때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요. 그 예전에 미지의 제 동영상에서 미지의 여인에게서 온 편지, 존 폰테인하고 나오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 영화에서 루이 주르당하고, 그 영화에서 루이 주르당이 피아니스트잖아요. 그러면서 프란치 리스트의 운 소스피로 라리라라라리라라,
그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그 음악이 여기서 중간중간에 진짜 많이 흐르거든요. 그때마다 그 영화를 봐서 그 음악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음악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뭔가 그 회상의 느낌에 이끌려요. 마치 미지의 여인에게서 온 편지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플래시백 그런 게 강하니까 그 음악 자체가 플래시백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그 음악이 딱 하면 그 음악을 아시고 영화에서 사용된 걸 아시는 분들은 완전히 그 감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되게 우수해졌게 만들면서 그렇게 영화의 부분에서 이제 또 다른 이런 느낌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빠뜨린 거 없이 일부를 다시 하다 보니까 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벌써 뭔가가 반응이 오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그 파티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어, 그 아까 그 사라가 이제 그 헨리하고 헤어지면서 헨리가 내 보내줘야 되는 거죠. 사라, 잘 가라. 그러면서 문 뒤에 서서 어쩔 줄을 모르고 아 이제는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될 수 없겠구나 해서 절망에 빠진 그 장면부터 2부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지금은 파티의 여전히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1부는 그 파티까지니까 파티 조금만 더 가볼게요.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간중간에 그 재밌는 부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레나 아줌마라고 해서 이 집의 기둥 같은 사람이죠. 어떤 게 재밌냐면 지금 이제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또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나는 나름 지금 그 나오미가 이 집에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집에 오면 자기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떠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 상황 안에서 뭐 상황이 바뀌죠. 뭐랄까 제일 처음에는 릴리하고 같이 다시 뉴욕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면 자기가 가정부로 있어야 되니까. 근데 다시 또 분위기가 나중에 보면 후반부에 헨리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집에 더 머무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또 너무 뒤에서 신나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이제 재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러고 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간 거고요. 2부에서 보실 장면이네요. 2부에서 보실, 여기에서 보면, 2부는 아니고 그 전이네요. 모두가 이제 파티에 다 해서 있는데 밖에 한 명 있죠. 저게 바로 하인만입니다. 저렇게 밤에 늘 서성거리면서 저 여인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여기서는 못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둘의 어떤 미래 장소에 가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가게 된 것도 우연히 가게 된 거지, 이 사람을 만나려고 가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막 윽박 지르면서 나를 보러 온 거지 하면서 하는 그런 캐릭터의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각자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남자 사이에서 어떻게 그 선택을 그 도망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옴이었던 거죠. 그러면 진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제가 그거를 했기 때문에 네, 영화의 시작은 이제 시작은 이제 이렇게 연극적인 무대 이렇게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연극 무대 그 포스터에서 들어가서 이제 나레이션을 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내가 바로 나오미 머독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보면 아크로바틱 있고 뭐 그냥 조금 그 즉흥 무대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저런 본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은 동료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거울이 있고 여기도 거울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그런 지루함을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 단조로우니까 거울을 비친 상대의 모습과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번갈아 교차시키면서 그렇게 나름 장면을 끌어가고요. 어때요? 분위기 자체가 거의 그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처럼 인생의 거의 바닥에 있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데 이제 편지를 통해서 편지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생기를 불러 일으켜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편지가 있고요. 저때 이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라. 그래서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 타고 이 도시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첫 달 조이스입니다. 조이스가 저렇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일상을 보여주는 거죠. 왼쪽에 있는 친구가 릴리죠. 그러니까 조이스에 비해서 조이스는 여기서 보면 맏언니로서 아주 뭐랄까 좀 말수가 적고 점잖고 모든 걸 컨트롤하고 좀 스트릭트하고 그런 이미지고, 반면에 왼쪽에 릴리는 완전히 그야말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천방지축이라기보다 너무 이제 밝은 친구입니다. 저렇게 엄마를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쪽을 보여줘요. 둘 간의 어떤 그 좀 교감이 있는, 벌써 왼쪽이 이제 전 남편인 헨리고요. 오른쪽이 누굽니까? 근데 여기서 이혼을 했는지 그건 안 나와요. 그냥 떠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혼을 안 한 것 같아요. 떠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속으로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헨리는. 그리고 그때 왜 떠났는지 이유도 못 듣고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제 왔습니다. 기차에 내리니까 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막 알아보는 겁니다. 저기 보세요. 말 사람들이 저 누구야? 저 나홈인데 하고, 벌써 이제 여기서 그 감독이 대중을 보는 느낌은 그냥 구설수에만 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제 그 남자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여자들보다. 저렇게.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전에 연인 관계였던 총포사의 하인만이에요. 근데 이 하인만은 누구하고 가까우냐면 총 쏘는 법도 가르쳐주고 아들인 테디하고 엄청 가까워요. 테드하고. 그러니까 테드는 아버지 자체가 워낙 보수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오히려 보면 적극적인 이런 거를 이 하인만,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엄마의 예전 연인한테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영화 후반부에 엄마하고 이 할머니 만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그걸 달래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에 또 다른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렇게 테드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어떻게, 여기 좀 전에 보셨죠? 좀 전에 보셨죠? 그 밖에서 처음에 그림자 하나가 이렇게 그 먼저 비칩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 터벅터벅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 걸 확인시켜 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바바라 스탠릭이라는 걸 보고, 스탠릭이 보는 거는 어때요? 외부에서 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전인지 뒤인지 모르겠어요. 집 앞에 보면 항상 나무에 그 열쇠를 감춰두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 장소에 가서 일단 열쇠를 한번 있는지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 앞에 나왔는지 뒤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열쇠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 창밖으로 보이는 헨리가 아직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도 되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든 게 안 바뀌었고 이 장소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로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장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엄마가 오기 전에 안에서 이렇게 움직임, 식사하는 장면이나 여기에는 이미 부족함이 없는, 그 안에서 뭐 이미 완벽한 정상을 찾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 보면 이 자리에 그 나오미의 자리가 등장하면서 모든 균형이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동시에 자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밖에서 보는 겁니다. 보세요. 공간이 거의 꽉 찼잖아요. 위에 사방에 꽉 차서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엄마의 부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완벽한 공간의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저렇게 불쑥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니까 엄마 너무 낯선 거죠. 이 테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엄마 하니까 누가 제일 처음에 뛰어나갔겠어요? 릴리. 그리고 지금 아빠인 헨리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릴리가 자기가 그냥 편지를 쓴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거는 이 테드의 눈을 통해서 이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됩니다. 네, 너무 어색함이 가득하고요. 경직돼 있죠, 다들. 네, 저렇게. 릴리만 저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어색감이 감도는 거고요. 레나는 지금 저 장면이 너무 희한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저 튀어오르는 게 성냥이거든요. 성냥갑이 있는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레나가. 아, 저기 성냥갑이 저기 있네 하면 그대로 있네. 그러면 예전처럼 한번 발로 차볼까? 해가지고 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바라 스탠윅이 나오미가 그거를 갖다 발로 차가지고 성냥이 사방으로 튀는 장면입니다. 저게 뭘 얘기할까요? 성냥이 점하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서 기겁을 하는 게 첫째 딸 조이스거든요. 다시 말해서 되게 상징적인 어떤 장면이죠. 엄마가 들어와서 모든 균형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 조이스는 가장 엄마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이가 없다. 저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선은 엄마를 곱게 바라보는 시선이 못 되는 겁니다. 네,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나 당신하고 가면 또 웃음거리 돼. 이렇게 그 남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나오고 그냥 가자. 전처럼 크게 웃지도 않고 쓰레기 같은 농담이나 말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드디어 바로 전에 사로 가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차가 지나가고 오늘 이제 고등학교 연극이 시작되는 그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죠. 네, 저렇게 사람들이 전부 이제 시선을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누가 앉아 있어요? 이 옆에 이 앉아 있는 친구가 연극을 지도하는 거고요. 맨 앞자리에 누가 있냐면 그 조이스의 남자친구인 러스가 있고요. 그 옆에 러스의 부모님이 있는데 러스의 부모님이 바로 여기 언더우드 대령 부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막강한 그 힘을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후반부 2부에 가서 정말 헨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또 와이프에 대해서. 그때 또 와이프가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의 연루가 되거든요. 나오미가. 그때 그 압박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행동 잘 해야 된다. 하면서 헨리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헨리는 어떻게 보면 늘 그 사회의 어떤 시선 속에 특히나 교장까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더 있는 거죠. 지금 첫 대면을 하는 겁니다. 누구랑 대면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헨리가 있고 왼쪽에 나옴이고 오른쪽에 사라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아직 결혼을 안 했는 게 놀랍네요. 하고 이제 연극 무대가 이어지고 네, 연극 무대가 이어지고 네, 이제 저
추궁기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장면이 많거든요. 추궁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서 마지막에 그 나오미가 이 집을 떠날 때도 떠나는 순간에도 그 추궁기 장면부터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추궁기는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보면 모든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시발점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주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 집 안에 저런 어떤 그 소식들이 항상 또 바깥으로 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그 추문의 또 대상이 되고 하는 그 나오미를 갖다가 또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춤을 추고요. 여기에서도 러스가 왔지만 러스가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이 될 사람인데 저때 조이스의 눈빛을 보세요. 정열적인 시선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엄마랑 그 조이스랑 너무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나중에 2부에서 승마 장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엄마에 대한 증오도 있으면서 한편으로 보면 엄마에 대한 시기심도 있는 거죠. 늘 저렇게 처음 만난 저 자기의 남자친구하고 저렇게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여기 첫째 조이스는 아빠하고 완전히 판박이인 성격이고 좀 스트릭트하고 굳어 있고 그런데 반해서 그런 어떤 대조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 줬고, 네. 이제 어느 정도 부분에서 이 정도에서 일부를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춤을 추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계를 어떻게 보면 엄마가 갈까봐 시계를 갖다 앞으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밤에 원래 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간에 완전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집을 꺼내서 낭송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시집을 낭송해서는 어때요? 남편이 완전히 거기에 마음을 다시 빼앗기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파티가 끝나고 그리고 그 사라를 마중 보내주고 문을 닫고 다시 올라오는 게 이제 1부의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이 정도에서 끊고 2부에서는 아마 줄거리하고 좀 더 촘촘할 테니까 2부에서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릴 거는 이 영화 다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근히 보면 그 저번에 바람에 쓴 편지가 상당히 그 밖으로 표현적인 영화면 이 영화는 되게 은근하면서도 그 안에 잔잔한 정말로 제목처럼 All I Desire처럼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